시장은 언제나 분주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김영숙 63세 시장 골목을 걸었다. 손수레에는 장보따리, 커다란 김치통, 반찬 재료들이 실려 있었다. 30년 넘게 이어온 반찬 가게. 삶은 늘 똑같은 리듬이었다. 새벽에 나와 저녁까지 일하고 하루 매상 중 조금이라도 남으면 통장에 고이 넣었다. 나중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나도 좀 쉬어야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늘 따라붙었다. 남편은 택시를 몰았다. 둘 다 큰 욕심 없이 살았다. 돈을 벌면 저축하고 빚은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30년. 어느새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쌓였다. 그녀에게는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버텨낸 세월의 증거였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말이 자주 들렸다. 젊은 상인들이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 비트코인 또 올랐대요. 하루에 몇십만 원은 우습다니까요. 요즘 은행에 넣어봤자 뭐해요. 이율 3%도 안 되는데. 영숙은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마음속에 남았다. 집에 돌아오면 TV에서는 연일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돈이 일하게 하라.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 은행 이자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었다. 전기요금, 공과금, 밀려드는 물가에 한숨이 늘었다. 이제는 그냥 저축만으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밤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돈이 든든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옆집 반찬 가게 주인 박미선이 말을 걸었다. 언니, 요즘 뭐에 투자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야.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게 진짜 요즘 돈 버는 방법이래요. 영숙은 귀를 기울였다. 박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이것 봐요. 언니, 나도 이걸로 한 달에 수익이 20만 원씩 들어와요. 은행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코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한 달 만의 수익 30%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그날 밤 영숙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유튜브를 검색했다. 60대도 쉽게 누구나 하는 코인 투자, 하루에 10만 원 버는 비법. 영상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생이 달라졌죠. 그녀는 댓글을 천천히 읽었다. 정말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성공한 듯 했다. 그날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통장 잔액 8천만 원이 떠올랐다. 그중 일부만 해도 되잖아. 5천만 원만 굴려도 한 달에 150만 원이라면.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평생 일만 하며 모은 돈이 드디어 나를 위해 일해주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녀는 몰랐다. 그날이 평생 모은 돈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시장 통로를 지나던 영숙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언니 잠깐만요. 옆 반찬 가게의 박미선이었다. 늘 수다스럽고 활발한 미선은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언니, 잠깐 쉬어요. 나 커피 사왔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요즘 장사도 힘든데 언니는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대단해요. 에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손님도 줄고, 재료값은 오르고, 이젠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요즘 다른 걸 좀 해보잖아요. 미선은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지난번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괜찮아요. 나 이번 달에도 30만 원 수익 봤다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코인인가 그거? 그쵸? 근데 이건 그냥 아무 코인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용해주는 시스템이래요. 우리가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어 어플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15%라는 숫자가 선명히 표시되어 있었다. 봐요, 언니, 이거 지난주에 넣은 건데 이렇게 벌었어요. 수익금도 바로 인출돼요. 나 어제 커피 머신도 이걸로 샀다니까. 영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로? 근데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 에이나도 처음엔 무서웠죠. 근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래요. 완전 합법적. 그 말에 영숙은 조금 안심이 됐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래서 내가 도와드린다니까요. 언니는 그냥 5천만 원만 맡겨봐요. 수익률이 한 달에 30%래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이거 진짜 노후자금 굴리는데 딱이에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150만 원 반찬 가게로 벌려면 최소한 보름은 일해야 하는 돈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5천만 원이면 그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지만 만약 잘 된다면 나도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다시 열었다. 60대 주부 코인으로 인생 역전, 초보자도 가능한 자동 투자 시스템 은행보다 10배 빠른 수익.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마트 직원, 주부, 은퇴한. 가장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웃어요. 댓글에는 감탄이 이어졌다. 저도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믿고 해보세요. 그녀는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는 감정을 느꼈다. 다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나? 그동안 은행에 넣고 1년에 고작 23% 이자 받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미선이 다시 찾아왔다. 언니 생각 좀 해봤어요? 응,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잘 됐네. 오늘 우리 팀장님이 오신대요. 언니도 같이 이야기 들어봐요. 되게 친절하시고 진짜 믿음 가는 분이에요. 그날 오후 시장 뒤편 카페 구석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K글로벌 자산운용의 이 과장입니다. 여러분께 리스크 없는 고수익 시스템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열어 차트를 보여줬다. 이건 실제 수익 사례입니다. 고객님 한 분은 지난달 3천만 원을 맡기시고 지금 수익이 4,200만 원이에요. 원금도 언제든 인출 가능하죠. 미선은 옆에서 맞장구 쳤다. 봐요, 언니, 내가 말한 게 이거라니까. 나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영숙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만약 손해가 나면?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게다가 모든 거래는 해외 공인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남자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회가 끝나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초기 회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가입하시면 수익률 5% 추가 드립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숙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피곤해. 저러 TV만 보았다. 요즘 택시 손님도 없고 이래서야 언제 쉬냐. 그의 말에 영숙은 더 결심이 섰다. 그래, 내가 좀 나서야겠다. 이번엔 내가 우리 집을 살려보자. 며칠 후 미선이 휴대폰을 들고 찾아왔다. 언니, 이 링크로 들어가면 돼요. 회원가입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에 송금하면 바로 계좌 개설돼요. 그럼 그냥 여기로 5천만 원 보내면 돼? 응, 나도 그랬어요. 다음 날 바로 수익금 확인할 수 있어요. 영숙은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은행 앱을 열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 5천만 원. 수취인 K글로벌 자산운용.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잘 될 거야. 다들 했다잖아. 전송 완료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이 식어갔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설렘이 있었다. 이제 나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녀는 몰랐다. 그날이 바로 이웃의 미소가 유혹의 문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영숙의 하루는 달라졌다. 시장에 나와도 반찬을 담아도 계산을 해도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은 얼마가 벌렸을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열어 K글로벌 자산운용 사이트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함께 오늘의 수익률 3.2%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숫자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 진짜 오르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웃음을 지었다. 며칠 뒤 계좌에 이체 알림이 떴다. 입금 15만 원. K글로벌 수익 배당금.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정말로 돈이 들어온 것이다. 그날 저녁 시장 정리 후 미선이 찾아왔다. 언니, 봤어요? 나도 오늘 수익 들어왔어요. 우리 이제 완전 투자자예요. 투자자. 응, 나도 문자 왔어.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내가 뭘 했어요? 세상은 변했다니까요. 일만 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미선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동안 노력하면 된다는 말 하나로 살아왔지만 이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다. 반찬 가게를 해도 재료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없었다. 그런데 클릭 한 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이게 요즘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사이트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VIP 회원 대상 한정 이벤트 투자금 2배시 추가 수익률 10% 지급.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 더 넣으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말이잖아. 그녀는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3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침대맡에서 휴대폰을 붙잡은 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 이 돈만 굴리면 진짜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
남편도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다. 이체 완료. 3천만 원 잘했어. 이번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사이트에 접속하니 잔액이 8천만 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수익률 그래프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숫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며칠 뒤 미선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지금 수익금 인출했어요. 어플에 들어가서 출금 신청 누르면 바로 돼요. 진짜? 나도 해볼까? 그럼요.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니까요. 영숙은 출금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순간 눈물이 맺혔다. 내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처음으로 살짝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요즘 코인 투자 좀 해. 남편은 눈썹을 찌푸렸다. 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달라. 이건 전문가가 대신 해주는 거야. 나 수익도 벌써 받았어. 그래도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사기 많다더라. 내가 알아보고 했어. 진짜 괜찮은 회사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영숙은 조금 서운했지만 곧 결과로 보여주면 되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그녀는 미선과 함께 투자자 모임에 초대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대표라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혁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이미 수익률 100% 넘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는 PPT 화면을 넘기며 해외 거래소 그래프를 보여줬다. 보세요. 우리 시스템은 자동으로 거래를 분산해서 손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영숙도 두 손을 모은 채 따라 박수를 쳤다. 그녀의 가슴은 벅찼다. 이제 나도 이런 모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반찬 가게 장부를 덮었다. 이제는 일 좀 줄여도 되겠지.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켜고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세였다. 오늘도 2% 올랐네. 한 달이면 정말 큰 돈이 되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익을 출금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루, 이틀이 걸렸다. 미선에게 물었다. 미선아, 요즘 출금 좀 늦지 않아? 아, 서버 점검 중이라. 그럴 거예요. 나도 어제 그랬는데 오늘은 됐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작은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뒤 사이트에 공지가 떴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일시적 점검 중입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 문구가 멈춘 화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나 사이트가 안 들어가죠? 해? 잠깐만요. 나도 접속이 안 되네. 뭐야, 이게 왜 이래? 괜찮아요, 언니, 잠깐일 거예요. 시스템 점검 중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사이트는 열리지 않았다. 고객센터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손이 떨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수십 번을 새로 고침했다. 그러나 화면은 그대로였다. 거실의 불빛 아래 영숙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이 어디로 간 거야? 그때 문득 떠오른 미선의 말. 언니 맡겨봐요. 한 달만요. 후회 안 해요. 그녀는 그 말이 인생을 뒤흔든 달콤한 유혹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새벽 김영숙은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나가려다 멈춰섰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혹시나 오늘은 들어가질까? 그러나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문구가 떴다. 현재 서버 점검 중입니다. 고객님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문장 글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그녀는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다. 업데이트 중, 로딩 중이라는 표시가 뜨다 말았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번엔 사이트 자체가 사라져 있었다. 404 에러.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강남 경찰서로 찾아갔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일단 피해자 모임이 있으면 같이 움직이세요. 순간 온몸에서 피가 가시듯 싸늘해졌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 옆을 때렸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미선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사이트 안 들어가죠. 너도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언니, 나도 안 돼. 근데 단톡방에서 다들 난리 났어. 관리자도 연락이 안 되고 뭐라고? 관리자? 응, 그 이 과장님 있잖아요. 그분 번호도 없는 번호래. 없는 번호.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황급히 은행 앱을 열었다. 거래 내역에는 분명히 송금 기록이 있었다. K글로벌 자산운용.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출금은커녕 본사 위치조차 알 수 없었다. 미선아, 이거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언니, 우리 수익금도 받았었잖아. 그거 다 진짜 돈이었잖아. 그게 진짜였을까? 그제야 모든 게 떠올랐다. 처음에 들어왔던 15만 원, 100만 원, 그건 어쩌면 유혹용, 미끼였을지도 몰랐다. 그 돈으로 그녀는 믿게 되었고 더 큰 돈을 넣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서에 갔다. 피해 접수를 하려는데 담당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외 서버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힘드실 겁니다. 요즘 이런 투자 사기 많아요. 특히 중장년층 놀이죠. 찾을 수가 없다고요? 평생 모은 돈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길가의 간판,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멀게 들렸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반찬 재료. 산 돈 어디 있어? 오늘 거래처 돈 줘야 되잖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말을 안 해? 어디다 썼어? 그제야 입술이 떨리며 겨우 소리가 나왔다. 그게 있잖아. 나 코인 투자 좀 했는데 뭐.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마나 넣었는데? 처음엔 5천만 원, 나중에 3천만 원, 더 8천만 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면 우리 노후가 얼마나 든든했는데 평생 모은 돈을 그딴 데다 쏟아부었단 말이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처음엔 돈이 들어왔고 다들 한다고 해서 다들 하니까 당신도 한 거야?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졌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엔 냉기가 돌았다. 식탁 위에는 말이 사라졌고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사이트는 돌아오지 않았다. 뉴스에는 최근 중년층 대상 코인 투자 사기 급증이라는 자막이 연일 흘러나왔다. 그 화면을 바라보며 영숙은 자신이 그중 한 명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녀는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웃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영숙이 언니 그 돈 다 날렸대. 그 말이 들릴까봐 두려웠다.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번 돈인데 내 손으로 다 흘려보냈네. 반찬 가게의 빈 통들은 그대로 쌓여 있었다. 냉장고에는 팔지 못한 김치 몇 통만 남았다. 은행 통장에는 잔액 3만 8천 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다. 다시 일어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일까?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거짓된 수익의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늦은 저녁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앉았지만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순간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나 투자한 돈 있잖아. 그게 사기였나 봐.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리야? 무슨 투자? 수연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옆집 미정이 있잖아. 그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 사이트였어. 처음엔 돈이 진짜 불어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넣었는데 얼마나? 짧고 냉랭한 한마디였다. 수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천만 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손이 식탁 위에서 움찔했다. 뭐라고? 5천만 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잖아. 나 퇴직금 일부 넣고 당신 반찬 가게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수연은 눈물을 삼켰다.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줄 몰랐어. 처음엔 진짜 돈이 늘어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걸 믿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요즘 그런 거 다 사기라고. 왜 그런 걸 믿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힘들게 일하는 거 보고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 은행 이자도 안 나오고 나 혼자라도 돈 좀 불려서 당신 힘 덜어주고 싶었어. 그 마음뿐이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에 분노보다 더 큰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도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이제 어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사이트?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근데 해외 서버라 추적이 어렵대. 잡기도 힘들 거라고. 결국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 그의 한숨은 너무 깊어서 방 안 공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 전기요금도 밀리고 카드값도 쌓였어. 당신 가게도 문 닫았잖아. 도대체 앞으로 뭘로 살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수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쳤지만 그 빛조차 멀게만 느껴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머릿속에 수백 번 후회가 맴돌았다. 남편의 분노는 잠잠해졌지만 그 대신 차가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에 묻은 상처는 너무 깊었다. 수연은 다시는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마음도 조금씩 피어올랐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할 거야. 그 다짐이 얼마나 막막한 싸움이 될지 아직은 몰랐지만 그날 밤 수연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 대신 결심의 눈물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자 수연의 집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온수 보일러를 아끼느라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날이 많아졌다. 가스비, 전기요금, 카드값 고지서가 식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겨우 들릴 뿐이었다. 수연은 남편이 TV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게 문을 닫은 지 석 달. 은행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돌려막았지만 이젠 그것조차 한계였다. 고객님,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그 말이 들리던 순간 수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더 큰 건 부끄러움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고 믿었는데 이젠 스스로조차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하루는 남편이 낮에 퇴근을 미루고 돌아왔다.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카드 연체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다. 내가 정리할게.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신문을 펼쳐놓고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그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흐려져 갔다. 며칠 뒤 반찬 가게를 하던 시장. 상인이 찾아왔다. 수연 씨, 요즘 얼굴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 따뜻한 물음에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인은 수연의 마른 얼굴과 손등의 상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연은 낡은 가계부를 펼쳤다. 콩나물 1봉 1,200원, 달걀 10개 5,500원, 카드값 39만 8천 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지.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와 반찬통 몇 개뿐이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아직 해가 뜨기 전 그녀는 반찬 재료를 고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시장에 다녀왔어. 반찬 가게 다시 해보려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좋다면 해봐. 그 짧은 한마디가 수연에게는 눈물 날 만큼 큰 위로였다. 밤이 되자 그녀는 거실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다시 일어설 용기만큼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돈은 잃었지만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다. 무너졌던 집 안에도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어느 날 저녁엔 이렇게 말했다. 당신 반찬 여전히 맛있더라.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이번엔 진짜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시장 골목에도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수연의 반찬 가게 앞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줌마, 어제 그 고등어 조림 또 있어요?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수연은 새벽마다 재래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손끝으로 마늘을 다지고 정성껏 반찬을 담았다. 손은 거칠어지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속에는 다시 살아가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건 아무나 못하죠. 시장 아주머니가 건넨 말에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나도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자 인터뷰 요청. 처음엔 망설였다. 부끄러웠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당신이 겪은 일을 누군가 알아야 해. 그래야 또 다른 누가 당하지 않지 않겠어? 결국 수연은 카메라 앞에 섰다. 밝은 조명 아래서도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았어요. 돈 욕심이 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죠. 그런데 은행 이자가 너무 낮고 주변에서 요즘 다 그렇게 번다는 말에 흔들렸어요.
처음엔 정말 돈이 불어났고 나중엔 꿈을 꿨죠.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덫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카메라 너머로 많은 시청자들이 숨죽여 들을 것 같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내 평생을 잃을 수도 있는 시작이더라고요. 그 말에는 고통과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작진은 수연에게 말했다. 정말 용기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힘을 얻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TV 앞에서 방송을 지켜봤다.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방송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했다. 잘했다. 수연은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는 부끄러움 대신 당당함이 있었다. 며칠 뒤 반찬 가게 앞에는 작은 쪽지가 붙었다. 나도 사기 피해자인데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줄이 수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다. 시간은 흘러 그녀의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매일 새벽이면 장터의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이제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믿음과 정직을 쌓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수연의 좌우명이 되었다. 쉽게 얻으려 했던 돈은 사라졌지만 대신 더 값진 것을 얻었다. 삶의 지혜와 다시 일어서는 힘. 그녀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새싹처럼 그녀의 인생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의 마음은 잃지 말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노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날 이후 수연의 가게 간판 아래에는 이 한 문장이 새겨졌다. 진심으로 만든 반찬, 정직하게 버는 돈.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다시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